아이는 생명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임산부, 특히 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이 과연 축복일까요? 이번 주 프란이 선택한 콘텐츠는 너무나 사실적이라서 서글픈 소설 280일 누가 임신을 아름답다 했는가입니다. 강력계를 희망하는 형사 지원, 꽤 성공한 1인 기업가인 은주, 대기업 과장인 선경, 프리랜서 작가인 제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내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됩니다. 아이가 생긴 이유도 상황도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신을 한 뒤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엄마가 됐다는 감동보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자각이라는 점입니다. 체력하면 남부러울 것 없었던 지원이 임신 후기에 접어들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제이는 임산부 좌석에 앉았다가 임신이 벼슬이냐라고 소리치는 할아버지를 만나고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하죠. 야근도 마다 않고 일하다가 2번이나 유산하고 9번째 시험관 시술에서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베트남 파견과 사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는 성경도 있습니다. 나도 임신해서 놀고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소리치는 부장의 한마디에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때려친 성경을 누가 감히 욕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와닿는 건 아직도 직장에 임신 사실을 말하기 전에 망설이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감사해야 하며 지켜야 할 생명을 품고 있어 무례와 폭력에 바로 맞대응할 수 없는 게 임산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소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내 사람은 좋은 케이스에 속한다는 겁니다. 냈다 병원이 가까이 있는 수도권에 살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정보 접근성도 좋아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죠. 소설은 베넷 저고리를 훔치다 붙잡힌 20대 싱글맘이나 낙태를 도와달라고 찾아온 제2의 학생을 통해 임신이 여성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위협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삐딱한 이야기만 가득한 듯 보이지만 소설이 말하려는 건 비출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아이를 낳아도 인생이 망가지거나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 필수적 전제이고, 그러려면 아이를 낳는 일이 여성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하기도 입 아픈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오늘의 프란 코멘트는 소설 끝자락, 무사히 아이를 낳은 제이의 탄식으로 대신합니다. 대체 어떤 미친놈이 임신을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프란이 선택한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프란을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구독 버튼을, 다양한 프란픽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